EBS 작품 공부만 해요. 고강사 방송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국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8가지를 제가 고심 끝에 모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요 내용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게 있다 면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국어 잘해지는 방법일 거예요.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내용으로는 선생님, 저는 글을 좀 느리게 읽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답은 이거거든요. 안 그러시면 됩니다. 문제에 해당하는 걸 일부러 안 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시비 거는 것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입니다. 오늘 8가지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인지하시고요. 안 그러면 돼요. 국어 잘해집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해지는 어떤적인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볼게요. 첫 번째, 구독, 좋아요. 이제 공부 계획이 없다. 이런 질문을 받죠. 선생님, 1등급을 받으려면 하루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해야 되나요? 이어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황당한 질문이죠. 이게 엄청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목표 점수가 있어야 돼요. 목표 등급 말고 목표 점수. 수능 국어에서 몇 점을 받겠다.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90 몇 점, 1등급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목표 점수를 딱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난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하겠어. 써야 되잖아요. 1년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야 시기별 계획이 나올 거고 언제까지 완수해야 되는 어떤 계획 속에 하루하루 계획이 세워질 거잖아요. 근데 하루 계획밖에 없단 말이죠. 당장 해야 되는 공부, 남들 하는 공부, 그거에 따라 계획 없이 공부하게 된다. 계획 없이 그냥 양만 채운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가? 절대 늘지 않거든요. 1년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계획 없는 걸 안 하면 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올린 것 중에 수능 국어 공부 로드맵이란 영상이 있단 말이죠. 그거 참고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번. 문학 지문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읽는다. 는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구별하냐면 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구별해야 될 것 이거 못하는 우리가 해지기 위해 해야 되는 노력들 그런 방법들 다릅니다. 하는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 내가 잘해지는가? 절대 아니겠죠. 예를 들어 반에 엄청나게 국어적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읽고 잘 푸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우린 그 방법만 가지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능력 없이.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풀더라. 능력이 바탕으로 된 방법이었단 말이죠. 우린 능력 없이 방법만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능력이 없으면요. 최대한을 해야 돼요. 최대한은요. 문학 읽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기본이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한다면 뭐야? 그거 아니에요? 손이 가야 한다. 해야 한다. 밑줄 쳐야 한다. 메모해야 한다. 그거. 편한 것들인데 스타일 차이인 줄 알아요. 이제 스타일 차이가 아닙니다. 못해. 틀려. 근데 흔적이 없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그게 개인 스타일이 되려면 거의 안 틀려야 돼요. 이가 뭐야? 안 틀려야 돼요. 그러면 와, 너는 표시 안 하고도 잘하는구나. 스타일 멋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절대 개인의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아예 그냥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이 과제장 피드백 같은 걸 하면서 살펴볼 때 이 친구는 성적이 무조건 오르겠다. 실제로 오르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쓰던 학생들이 제 잔소리 끝에 많이 쓰게 됩니다. 쓰면서 읽게 됩니다. 순간 생각하죠. 딱 비문학은 됐구나. 문학만 좀 바로잡아주면 되겠는걸? 지식만 채우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바로 든다고요. 많이 써야 합니다. 거에서 잔소리 조금만 더 하고 간다면 쓰는 건요. 머리로 다 알겠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잘 모르겠는 거, 버거운 걸 손으로 써서 관계 정리해준 후에 머리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무식하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메모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기로 하죠. 3번. 비문학 지문에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뭐 여러분들 잘못이라기보단 교육의 문제인 거죠. 이론적, 교과서적 글 읽기와 수능 국어 비문학 읽기가 다릅니다. 비슷하겠지? 달라요. 국어적인 느낌이 아니죠. 수능 국어 비문학 읽기는. 근데도 많은 분들이 국어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글 읽기를 알려줘요. 이론적인 글 읽기를 하면 당연히 이게 중요해요. 내용 파악.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도 평정이라고 해서 수를 매기는 거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 심하게 하면 이런 수업도 이루어지잖아요. 구조도 그리기. 이게 수업하기 편하거든요. 구조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전체 중심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 그리게 됐다면 결국 글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일반적인 글 읽기의 목적이 뭐죠? 내용 파악 플러스 어떤 실생활 문제 해결 플러스 알파. 이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수능 국어 비문학 읽기 목적이 뭐죠? 풀기. 근데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푼다고요. 문제는 뭘 바탕으로 내는데 이 문제는 내용 일치 기반의 문제인 거죠. 일치가 기반이 아닌 문제는 없어요. 엄청난 추론형 문제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 거의 다 내용 일치 기반이죠. 문제를 낼 땐 중요한 내용만 낼까요? 중요한 내용만 문제 내기 약속 이런 약속이 지켜지냐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왼쪽에 써 있으면 그냥 문제로 내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출제 대상이라고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가? 말장난도 성립이 될 정도죠.
아니면 내가 파악 못한 내용이 중요한가? 내가 파악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 지금 읽었을 때 머리에 안 들어오는 내용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애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라고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기문학 읽고 푼 후에 오답 노트만 한다. 이게 뭐에만 집착한다는 거냐면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풀기 위한 읽기라며 풀기 위해 읽어야 된다고요. 읽기를 잘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 푼 다음에 오답 노트 하고 이것까지는 하죠. 이거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훌륭한데 더 해야 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끝나잖아요. 이거까지 하면 약간 실력이 느는 느낌이 나요. 실제로 늘까요? 안 늘어요. 적이지 않다는 거죠.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그럼 오답 노트 말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읽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은 뭘로 나뉘죠? 문단으로 나뉩니다. 문단은 또 뭐로 나뉠까요? 문장으로 나뉘겠죠. 요거 적인 어휘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단 문장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문장 하나하나 중에 그냥 넘어간 문장이 있을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에 어떤 뜻은 뭐냐면 100% 처리가 안 됐는데 넘어갔다. 그래서 생각해요. 시간 안에 읽어야 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위에랑 연결되잖아요. 시간 안에 읽어야 되니까 중심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읽었을 때 처리하지 못한 내용은 돌아올 수도 없어요.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그때가 이제 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문장,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그냥 넘어간 문장 혹은 정도? 한건 뭐 같이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점검 사항은 요 두 가지입니다. 를 못해서 너무 어려웠던 문장도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100% 알아야지 넘어가는 건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넘어가 볼까? 더 읽어볼까? 일단 더 읽어볼까가 비극의 주문이에요. 그냥 아예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지문 읽을 때 배경 지식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애초에 필요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안에서 내용 연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뒤에 내용 읽고 뒤에 내용 읽을 때 잘 모르겠는 거 앞에 내용 가지고 연결하고 그게 필요했을 텐데 다시 점검하면 무조건 보이거든요. 문제 풀고 오답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보일 거잖아요. 그 지문 읽기에서 그냥 대충 넘어간 문장들 그런 거에 대한 파악과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결과적인 실력이 오른다고요. 풀이만 하고 근거만 찾고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오답 노트를 하라고 하죠. 노트에 3가지 쓰라고 말합니다. 이유. 얘는 틀린 이유라는 이름을 갖지만 실제 내용은 이거예요. 잘못된 선택지를 라고 생각하고 고른 이유. 이걸 엄청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보통 틀린 이유엔 이런 게 써있죠. 뭐뭐 파악 부족, 뭐뭐 숙지 부족, 뭐 이해 부족,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이것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답노트를 하려면 애초에 이유 있게 풀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 선택지를 고를 때 그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점검이 되죠. 근데 틀려놓고 왜 심층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치는 사람이 이거 답 2번인데 왜 3번 했어? 그러면 답을 못해. 무조건 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거야. 왜냐면 해서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 그게 답인가? 힘없이 찍어. 이 뭐랑 결국 관련되는 내용이냐면 틀려도 되는 사람처럼 풀어요. 답 아니야. 그래? 틀려도 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틀려도 되는 사람처럼 문제 푸는 사람의 성적을 같은 강사가 절대 올려줄 수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것 때문에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라고 고를 수밖에 없어. 그게 돼야 돼요. 목걸이가 걸려 있어도 답이다. 일지언정 그게 답이야. 왜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걸 답이라고 생각했거든. 써야 되는데 하고요. 써요. 몰랐어? 몰라요. 그냥 모른대. 인 것 같아서요. 틀려도 되는 사람처럼 푸는 사람은 절대 성적을 올릴 수 없다. 생각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학입니다. 시기에 많이 좀 드러나는 문제의 유형이죠. TBS 작품 공부만 해요. 그리고 외우면 아는 작품이 나올 것이고 작품이 나오면 난 문제 풀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풀이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보다 먼저 모르는 작품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풀이 능력이 그 이후에 더해져야죠. 다음에 보너스가 이 작품 공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하시는 분들 공부랑 결도 비슷하니까 꽤나 연계도 많이 된대 하는 생각에 지금 안정감을 얻긴 쉬울 거예요. 네, 무서운 예언 하나 드립니다. 하는 작품을 틀릴 거예요. 그리고 된 옆 친구는요. 모르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맞힐 거예요. 작품 뭔지 잘 모르겠다. EBS를 대충 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답은 그래도 이거던데 사람과 만나게 될 거예요. 반대해야 됩니다. 얘는 그래도 아는 작품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좀 편해졌어. 좋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맞는 건데 아는 작품을 늘려서 나와라 만 하게 된다면 형이 아는 작품이 나왔음에도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기할 걸요. 문학이 어려워졌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문학이 너무 어려워졌어 라는 변화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또 파악을 좀 이상하게 하곤 하죠. 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문학인데요. 문학에서 표현법에 집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의 주제가 약간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제라고 쳐볼게요. 되는 겁니다. 근데 1번에 이렇게 나와요. 의인법을 활용하여 세태에 대한 통자를 드러내고 있다. 진짜 놀랍게도 만 봅니다. 패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표현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면 효과라고 부릅니다. 냉정하게 따졌을 땐 3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적절한가? 효과는 적절한가? 그 표현이 그 효과를 유발하는가? 요 3가지 하나라고 하는데 주제를 읽었다면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태에 대한 통자를 드러내고 있다. 아예 그런 시가 아니잖아요. 의인법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의인법보다 더 조금 더 집착하게 하는 그런 표현법 나오면 진짜로 얘만 봐요. 귀엽게도. 표현법은요, 공부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왜 표현법에 집착하냐면 자기가 공부한 게 소중한 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문제를 풀려고 해. 혹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모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에 대해 아는 거 나왔을 때 그 순간에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죠. 시야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넓게 가져야 됩니다. 표현법은 편안하게 공부해서 끝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주제 읽어낸 다음에 아예 아닌 건 좀 쳐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적용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돼야죠. 진짜로 앞에만 보고 그냥 판단하던데요. 선택지 판단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고 결국 확인할 내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표현법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하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또 그거는요, 최소한의 지식 코스 나머지는 다 방법 게임이에요. 어떻게 풀까?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는 것. 고민에 따라 다르게 읽고 푸는 것. 정확하게 읽고 푸는 것. 그게 그거란 말이죠. 방법에 대해서 최적화된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방법 최적화를 하기가 빡세니까 평가원은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기출을 가지고 와서 평가원의 의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 역시도 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준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라. 방법이에요. 네, 그냥 읽고 문제만 많이 풉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해요. 양만 채운다고요. 방법인데. 풀었잖아요. 틀렸어? 괜찮아요. 문제에다가 답만 표시해놓고 고민하세요. 문제의 답을 이걸로 고르려면 난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을까? 이게 국어예요. 국어를 타서 또 하고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이유는 이건데요. 물론 국어의 본질의 어떤 결이 저랑 맞아서 쓰는 거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제가 왜 돈 벌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알아요? 생각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하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적별로 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문학 보기 문제와 문학 보기 문제를 동일하게 풉니다. 혹은 반대로 풉니다. 문학에는 써 있어요. 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작품 위주로 판단합니다. 그런지 알아요? 작품을 읽었다, 감상했다, 해석했다. 여기에 집중하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비문학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고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도 우리는 보기 위주로 오히려 판단합니다. 왠 줄 알아요? 글 읽기에서 상당 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또 보기가 또 새로운 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다고요. 근데 여기 발문에 써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아냐? 직업이 이거니까 아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겠죠? 문제의 답이 이거네? 아, 그럼 보기가 아니라 윗글 위주로 판단을 했어야 됐구나. 아, 이 문제의 답은 이거네. 보기에 아예 어긋났잖아. 노트를 통해 또 답 짓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단서까지 이렇게 문제가 다르게 나오는 단서까지 있어.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신기해한다고요. 고민하세요. 고민의 결과가 구려도 괜찮아요. 고민하는 사람이 이겨요. 풀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반성하고 조금 더 말했듯이 문제에 답만 찍어놓고 이 문제에 답이 도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조금 해주시면 나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더 있어요. 되게 많네요. 이후에 시리즈로 이어서 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국어 못하는 사람의 특징 1번부터 8번까지를 같이 나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다른 참견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전에 올리던 수업 시리즈들도 조금 더 열심히 시간 내서 세워가지고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